세상을 모든 걸 의심해봐라. 나는 이렇게 의심했다. 그래야지 관점이 만들어지고 관점이 있어야지 복잡게 썰리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게 생긴 것은 그러한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얘기가 더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도 괜찮은 기업이 뭘까? 네. 근데 업종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거든요. 또 알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토피아 구독자 여러분. 이데일리 증권부 김윤지입니다. 요즘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전설 같은 레전드. 아마도 금융투자업계 통틀어서 한 분을 뽑자면 회장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SM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천 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소개를 잠깐 하자면 가장 유명한 일화가 IMF 당시에 1억 원을 156억 원으로 키웠던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결과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겠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회장님의 통찰력이 아마도 그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번 출판하신 책에서 그런 회장님만의 영업 비밀을 꼭꼭 눌러 담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공개하셔도 되는 건가요? 항상 늘 저를 아는 고객분들도 가끔 제가 책을 쓴다면 2006년 책 쓸 때도 야, 왜 그걸 써야 되냐? 왜 그걸 써야 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비밀. 사실 비밀은 아니고 비법도 아니고 상식의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복잡하잖아요. 주식이란 게 너무너무 주식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에 그때 한번 책을 썼었죠. 강방증권 가치투자. 근데 그때는 썼던 책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나의 혼신의 열정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한편으로 16년 동안 나는 죄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왜? 너무너무 나는 사실 과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나는 속으로 혼자 나를 질타하는 사람이거든요. 2006년 강방증권 함께하는 가치투자 이 내용에 집필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스러움이 한켠에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우리 동학개미가 와서 처음 주식에서 성공적인 학습을 했잖아요. 그 학습의 결과가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작년에 좋은 결과가 혹시 과정이 생략된 좋은 결과가 아니었지 않느냐. 사실 과정이 생략된 좋은 결과가 오히려 앞으로 더 나쁜 결과를 잉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정말 주식과 펀드는 지혜로운 수단인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혹시 작년에 그 용기 대가가 좋은 결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너무 쉽게 펀드를 너무 쉽게 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으로 실패한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한편으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계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 창과 방패의 얘기가 이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작년 말에 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 11월인가요? 10월 달부터 하기 시작해서 그렇다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사실 강방주 관점 책의 제목에도 비법이 아니고 복잡계를 이겨내는 창과 방패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책은 의심하는 책이에요. 세상을 모든 걸 의심해봐라. 나는 이렇게 의심했다. 그래야지 관점이 만들어지고 관점이 있어야지 복잡게 썰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 책도 읽지 말아라. 의심해라. 읽지 말라고요? 읽지 말고 의심해야 된다. 네. 모든 문장 하나를 의심해라. 그래야지 진정 잡기가 된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과거 30년 동안 의심했던 결과로서의 관점의 얘기고 또 여러분의 관점이 태어나게 위해서는 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의 의심이죠. 이 문장을 보면서. 그래서 요즘 매니저들을 하고 이 책 한 꼭지마다 네. 뭐를 의심했는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읽고 있죠. 매일 그런 의심해야 돼요. 네. 의심하지 않으면 너무 비싼 책이고 의심하면 싼 책이에요. 근데 이 책 정말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되게 궁금한 게 정말 많은 이야기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이 책에서 딱 하나만, 이 투자자들이 이 책을 딱 덮을 때 딱 하나만 기억을 해야 된다면 회장님은 어떤 거를 강조하고 싶으신지 좀 궁금해요. 글쎄 너무 복잡하죠. 복잡하진 않은데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예를 들면 지갑과 깔림을 주목하라고 하신 부분도 있고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해석하라, 확장 가능성에 주목하라,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강조해야 될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글쎄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고 있는 한 네. 저는 주식이 본질을 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부자 되는 것을 네. 겉과 속은 다 부자로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속도 나 부자 되고 싶어. 겉도 부자 되고 싶어. 그렇죠? 겉과 속이 똑같다는 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부자 되는 방법은 부자 될 사람, 부자 될 기업, 부자 될 산업, 부자 될 곳과 함께하라. 그 과정에서 부자 될 기업과 함께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그 함께하는 방법으로서 네 가지 질서가 있다는 거죠. 부자 될 기업의 직원이 되는 거.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방법은 알지만 어렵죠. 어렵죠. 뭐 네. 면접 뭐. 네. 그리고 부자 될 기업과 거래 관계를 맺는 거. 거래처가 되고. 그렇죠. 거 힘들잖아요. 그것도 더 어렵네요. 더 어렵죠. 네. 이제 세 번째는 뭐죠? 부자 될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거. 채권자의 지위가 되는 그쵸, 거죠. 그쵸. 네. 은행이 돼야 되죠. 은행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자 될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가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를 이제 앞으로 시스템에서 영원히 살 텐데 그 속에서 부자 될 기업과 함께하는 방법으로서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 이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오래 함께하라. 이 두 가지. 올해. 위대한 기업과 오래 함께함은 궁합이 뭐죠? 궁합. 조화로운 질서예요. 나쁜 기업은 빨리 헤어져라. 막 단타. 막 단타 치면 부도나는 거지. 부도날 것은. 그래서 저는 그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게임인지. 두 번째 그렇다면 오래 함께하라. 이 킥값만 꿰차고 위대한 기업을 찾는 방법의 문제는 나만의 관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쵸. 여러분의 관점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다 달라요. 또 내가 좋아하는 좋은 기업의 질서를 다른 분들은 싫어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나는 당신의 이 좋아하는 기업의 질서보다 내가 좋아하는 기업의 질서를 그런 이 책을 보면 의심하면서도 강화시키면 되겠죠. 근데 시장 색깔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작년이랑. 작년은 사실 박앤세일이라고 할 만큼 어떤 종목을 사도 거의 다 80% 진짜 100% 넘게도 수익률을 올린 그런 종목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조금 그 시장의 색깔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저는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매도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피터 린치의 칵테일 이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조금 어떤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두가 주식 이야기로 흥분해 있는 시점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사야 되는 시점일지? 그렇죠. 이거 주가 지수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칵테일 이론도 전체 시장의 얘기예요. 네. 시장의 과열. 근데 사실 저는 시장보다는 개별 좋은 기업을 찾는데 더 중점을 두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주가 지수 알아봤지 무슨 의미가 있지?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투자자들은 늘 나한테 더 중요하고 나한테 더 예측 가능한 영역에 도전해야지. 덜 중요하고 덜 예측 가능한 것에 도전하지 말라. 주식시장의 참여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예측보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시장의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한 기업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측면에서 칵테일 이론은 이제 많이 등장하죠. 그런 점에서 시장적 관점에서는 칵테일 이론의 한 세 번째, 네 번째는 왔다고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 지금 이 시점이요? 시장적 관점에서. 그래서 너무 이제 흥분을 먹고 살고 모든 사람이 전문가 되어버린. 네. 그래서 매니저한테 종목을 알려주는. 추천해주는. 아마도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시장적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이제 포텐셜 디맨드. 잠재적 수요가 사라졌다는 의미겠죠. 한편으로 구두 닦기가 살 때 시장을 떠나라는 말. 구두 닦기가 살 정도의 구두 닦기를 폄하한 게 아니고 그만큼 모든 사람이 그래서 시장적 관점에서 칵테일 이론이 가끔 도입이 되고 그런 쪽 측면에서 한국과 전 세계 시장이 아마도 세 번째 단계 좀 조심해야 될 단계로 조심보다는 최소한 돈을 빌려서 투자할 때는 아니고 그렇죠. 부채도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어요. 네. 시장 과열될 때 나쁜 부채겠죠.
작년처럼 폭락할 때는 좋은 부채예요. 네. 최소한 부채를 가지고 사는 것은 그럴 때는 아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돈이라 하더라도 네. 바로 투자하는 것보다 나눠서 네. 적립식으로 하라는 의미고요.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이라면 제 눈에 아직도 좋은 기업이 너무 많아요. 싼 기업. 네. 그래서 시장적 관점에서는 업사이드 포텐셜, 그러니까 많이 올릴 거는 좀 약한데 개별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리한 기업이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네. 시장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좋은 기업은 늘 존재하니까 또 그런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없으면 또 좋은 펀드를 찾아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럼 지금 그 회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일단 시장 업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여력이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개별 종목. 네. 언제라도 있죠, 좋은 기업은.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이런 상황일수록 빚이 아닌 자기 돈이 있어요. 바로 연금이죠. 연금.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국민연금은 어쩔 수 없고 국민연금을 운용하니까 퇴직연금과 IRP, ISA 같은 개인연금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연금은 벌써 자기 돈이에요. 빚도 아니에요. 순수 자기 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연금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공부해서 자기 돈이니까 놀고 있는 연금을 잘 이렇게 좋은 기업 또는 좋은 펀드로 바꾸는 노력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오히려 그런 입장이라면 시장이 조정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쌀 때 쌀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세상은 반절은 어둡고 반절은 밝아요. 세상이 밝은 면을 봤을 때 저는 연금을 바라보면 밝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도 신문에 요즘 최근에 그 연금 시장에서 260조? 네. 퇴직연금 260조라네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지금 현재 예금과 채권으로 구성돼 있죠. 원금이 보장되는 그렇죠. 걸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원금 보장이라는 그 미명하에 판매사들이 무책임한 보수를 받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 매년 1%밖에 못 본 걸 가지고 수수는 다 뛰어가고. 그래서 저는 연금 혁명, 그러니까 우리 동학개비 분들이 주식의 지혜로움을 어쨌든 알았잖아요. 좋은 기업은 괜찮더라. 그런 속에서 바로 이제 지금은 금년에는 시장 예측하지 말고 빚 얻지 말고 빚도 아닌 자기 돈, 개인연금과 ISA, IRP를 통해서 떨어질 때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분들 담아낸다면 저는 뭐 시장 뭐 조정 받으라 라고 하겠죠. 네. 그래서 작년에 국민연금조차도 네. 10% 수익률을 올렸는데 그렇죠. 네. 퇴직연금, 개인연금 수익률이 1.2%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우리 권리예요. 지금까지는 연금사업자, 은행 증권사들이 회사한테 연금 포트를 갖다 줘요. 주로 뭐로 구성되는 것? 예금과 채권으로만 구성된 포트를 갖다 주면 이 회사에서는 우리 가입자한테 요곳에서 사야 돼? 라는 구조에 대한 하방식 연금 구조였다면 지금은 당당히 내 돈, 내 연금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 펀드를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상방식 구조로 바뀌는 혁명적 일이 일어난다면 시장 지수도 오히려 그러니까 작년에 동학개미 돈이 한 70조, 80조, 90조 정도 들어왔고 그중에 반절이 외국 주식 사업개미나요? 네, 사업개미라고. 외국 주식 그 자본을 수출한 거죠. 네. 저는 자본을 수출한다고 봐요. 회장님 말씀 종합해 보면은 빚내서 하지 말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활용해서 좋은 기업을 찾는 데 집중하면 된다. 좋은 펀드. 좋은 펀드를 찾으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아요. 네. 네. 올해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꽤 오랜 세월 동안 네. 어떤 특정 지역을 꼽으라면